위중증 환자 12명이 줄어서 현재 471명이고요. 사망자는 12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3,115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0시 기준으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006명입니다. 자, 교수님, 주말 사이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좀 살펴볼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외국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하나는 확진자 수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한 400명 가까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는데 여태까지 나쁜 게 일요일 거치면서 월요일 날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경우가 최근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다행스럽게 일요일에서 월요일 오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서 우선 떨어져서 낮게 시작한다고 하는 점에서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400명 가까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 400명이 전일 대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일 대비 400명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도 사망자가 12분 나오셨고 토요일 날 어제 그제 토요일 날에 무려 3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사망했죠. 그러니까 32분이 사망하신 것은 역대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망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자는 어제가 483명으로 피크였는데 오늘은 12분이 줄어들면서 다소 내려간 방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망자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여전히 0.78% 고차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재. 그런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횡보하거나 아니면 다소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사망자가 12분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471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위중증과 관련해서는 60대 이상에서 지금 전체가 471명인데 60대 이상에서 383명, 전체 대비 81.32%,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428명, 전체 대비 90.87%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50대 이상 이렇게 고령층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사망자가 12분 나왔다 이랬는데 60대까지 하게 되면은 92% 정도 되고요. 50대 한 분을 포함하게 되면은 전체 12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중증에서 20대가 한 명 늘어서 3명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0세부터 19세까지는 위중증도 한 명이 없습니다. 사망자도 한 명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대는 비교적 안전한 거에 비해서 20대부터 40대까지는 아마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험해 보이고 50대 이상은 연령 자체가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0대 이상 고령자분들께서는 부스터샷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60대 이상 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연령층은 백신 접종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 그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백신 접종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네, 주말에 접종 완료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대비 78.1%가 지금 백신 접종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 접종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누적 100만 명 정도가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네, 누적 100만 명 부스터샷. 속도가 아무래도 1, 2차보다는 좀 느리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될 분들이 이제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딱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50대 미만 중에서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더 붙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60대 이상이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냥 모든 분들이 다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는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에 계신 분들인 거죠. 이분들께서도 부스터 샷을 권고받으시면 가능하면 백신 접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굳이 권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회에 계신 60대 이상 분들도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강력히 부스터 샷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외에 60대 이하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암 치료를 했다거나 이식 수술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부스터 샷에 대한 권고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분들도 부스터 샷을 하시기를 예.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한 개 더 깊게 들어가 보죠. 고령층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요, 교수님. 일반인으로 치면 면역을 이제 획득한 셈이잖아요. 그게 T세포 면역이든 항체 면역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왜 일반인들보다 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예, 우선 하나는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일찍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면역이 아주 낮은 거죠. 항체 면역이요? 예. 원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은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항체성 면역하고 다른 하나가 세포성 면역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피크를 찍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항체 면역이거든요. 항체 면역.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일찍 하셨으니까 항체 면역이 줄어들었으니까 감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감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감염이 되었을 때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던 세포성 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감염을 무찌르게 되는데 예. 이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활성화가 될 때 그다음에 정폭되는 양이 크지 않다는 거죠. 일반인들에 비해서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젊으신 예.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추가 접종 즉 부스터 샷을 해서 기본적으로 항체 면역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 돌파 감염도 잘 안 생기고 두 번째 돌파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백신 접종을 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파 감염 즉 감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염은 쉽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까 세포성 면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위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세포성 면역이 활성화가 될 때 첫째, 정폭량이 적고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의 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고연령층은 부스터샷을 그냥 다 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만약에 다 맞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다 안 보십니까?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중에서 일부분들은 감염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60세 이상인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온전한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되시면 일부분의 분들,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의 분들, 그중에서 특히 기저질환이 심한 일부분의 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고령층 중에서 백신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도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예. 그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지난 11일입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100여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층인데 여기도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 봐야겠군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중앙보훈병원 사례를 놓고서 백신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건 이제 억측이고 잘못 해석하시는 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11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전수 검사를 하면서 이제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훈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상당수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서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층들 상당수가 그냥 코로나19에 감염돼서라도 자기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으로 이겨내고 있는 중에 검사를 했을 때 확진이 나온 경우가 많았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00명 정도의 집단 감염이 생기면 그중에서 방금 설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티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져 가지고
자칫하면 사망하는 사례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스터샷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백신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 이미 상당수가 위험에 빠질 수 위중증으로 있다. 이어져가지고 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사안을 방역 당국이 파악을 해서 고령층 중심의 부스터샷을 신속하게 접종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기간을 앞당긴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2차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면 부스터샷 대상으로 간주를 했었는데요. 그 대상을 5개월 지난 다음에 부스터샷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부스터샷을 접종하겠다라는 것으로 단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령자들 중에서 자칫하면 돌파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만에 하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백신이거나 백신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는 이겁니다. 자꾸 겨울 독감하고 비교를 하는데 겨울 독감은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맞고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가 그 다음 해에 유행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접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는 지금 계절 요인이 없기 때문에 1년 내에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한 번 접종하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 샷을 새로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백신의 효과가 없다거나 물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하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